예, 목요일장 개장 1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전 관심 종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시세 포착인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장대진 부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종목 리뷰 있습니다. 천보 2차 전지업체죠. 12월 5일 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저점이었고요. 벌써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또 사실은 테슬라가 어제 좀 급락한 영향도 있고 해서 점검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테슬라가 한 달 동안 100%가 넘게 올랐다는 뉴스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첨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일단 전체적인 중국의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이후에 매출 담보할 수 있는 게 매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전고점이었던 7만에서 7만 1천 원 사이가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고점은 8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수익 많이 지금 났던 분들은 좀 일부 매도할까요? 아니면 가져갑니까? 네. 길게 보시면 가져가는 게 맞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관심주는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데이터 3법 개정 수혜주네요. 어떤 기업입니까? 예, 나이스 DMB라는 종목입니다. 예. 주가는 꾸준하게 오른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시세가 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 신용평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 신용평가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신용인증, 그러니까 기업의 협력체나 조달청의 신용평가서를 작성하고요. 글로벌 기업 정보라고 해서 이 각국마다 이렇게 이 기업 신용평가를 하는 기업들끼리 이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 신용기업을 평가하는 기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 관리, 사업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을 좀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스 DMB도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이 안정적인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비즈니스가 대기업의 협력사 신용평가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협력사로부터 이런 이제 부품 받을 때 기업에 대한 그 협력사의 신용평가를 이런 그 나이스 DMB와 같은 회사에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신용평가를 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로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 신용평가서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업체나 다른 업체에게 신용평가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TCB라는 기술금융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금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CB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 담보가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에서 기술금융 확대가 지금 정부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 자체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 이상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25%에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상치로는 400억이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20년이 넘어가면 500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량도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16년에 주당 84원을 배당을 했는데 17년에는 96원, 그리고 18년에는 150원, 그리고 19년에 150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량이 지금 26%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안정적인 배당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준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도 이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 때문에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안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 플러스 해서 또 신사업, 신규 비즈니스가 또 기대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데이터 3법이 통과를 좀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 플러스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 카드사 등 이런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뭐 진출해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카드사들은 뭐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그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한 기업들의 뭐 시비 데이터, 크레딧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 기업과 뭐 신규 비즈니스를 어떤 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진입 장벽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주가의 흐름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고점 한번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년, 18년, 19년까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8년하고 19년에 짚었던 고점이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10,000원 선에서의 어떤 저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봐서는 10,000원 선까지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봐서는 10,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00원 이후로 강하게 뚫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래쪽에는 7,800원 선을 깨지 않고 가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0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7,800원으로 잡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 나이스 그룹 계열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사도 나이스 계열이네요. 나이스 DNB 살펴봤죠.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장대진 부장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